자, 오늘이 이제 2장 마지막 강의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현재 우리의 목적은 컨덕션 밴드의 전자가 얼마나 있는지, 밸런스 밴드의 홀이 얼마나 있는지 그 농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여기 있는 것처럼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전자의 농도, 홀의 농도, 이 제로 표시는 평형 상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농도들을 구하려면 우리가 DOS, density of state, 컨덕션 밴드의 density of state에다가 D2를 곱하면 이게 해당하는 그 D라는 작은 에너지 구간 안에 존재하는 에너지 스테이트, 단위 부피당 에너지 스테이트의 개수고, 거기에다가 그 스테이트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 페르미 펑션을 곱하면, 그리고 그 밴드의 그 아래쪽 엣지부터 그 탑까지 다 적분을 하면 우리가 그 전자의 농도를 구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반대로 홀에 대해서는 비어있을 확률을 density of state에다 곱해가지고 그거를 또 밸런스 밴드의 위쪽, 그러니까 맥시멈이죠. 위쪽 엣지부터 저 바닥까지 다 적분을 하면 얻어진다 라고 여기까지 공부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작업을 해봅시다. 오늘 강의는 앞부분에서 마치 엄청난 수학을 하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는 수식들이 좀 나와요. 근데 전혀 겁먹을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쫓아오다가 뒤에 결론 부분에 집중하면 돼요. 자, 이 두 식에다가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집어넣어야 되죠. 얘 density of state 집어넣고 요 페르미 펑션 집어넣고 해야 되죠. 뭐 전자 갖고 일단 오늘 주로 이 전자의 농도 갖고 주로 얘기를 할 텐데 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는 거고, 얘를 이게 전자에 대해서 컨덕션 밴드의 density of state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요 함수 여기다 집어넣고, 그래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돼요.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 주렁주렁 파라미터들이 잔뜩 있고, 이게 그 전자의 effective mass고 density of state를 논할 때 나오는 effective mass, 그 다음에 여기에 프랭크 콘스탄트를 2파이로 나눈 거고, 뭐 그 다음에 이게 컨덕션 밴드 바닥부터 탑까지 다 적분해야 된다. 이걸 적분해야 돼. 지금 보면 적분 변수가 D2고 에너지고 식이 사뭇 복잡해 보여요. 여기 에너지 적분 변수가 여기 있죠. 그다음에 컨덕션 밴드 엣지, 그다음에 페르미 레벨, 이거는 고정된 값이죠. 물질이 결정되면. 그렇죠. 그래서 적분 변수가 에너지 2예요. 약간 한숨이 나오지. 예,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럴 때 변수를 바꿔주잖아, 다른 걸로. 그래서 변수를 좀 바꿔주려고 그래요. E-EC, 요거를 KT로 나눠준 거, 요거를 이타라고 놓고, 요 이타를 적분 변수로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타로. 여기가 에너지가 적분 변수였기 때문에 요걸 이타라고 놓으면 뒤에 가서 이제 이타로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값은 이타 C라고 우리가 놓을 거예요. 따라서 이타 C는 예를 들면 상온이다, 그리고 반도체가 실리콘으로 결정됐다라고 하면 이 분모 모두가 다 그냥 결정돼 버리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타 C는 온도와 반도체가 결정되면 그냥 고정값이야. 자, 이렇게 일단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범위가 이 컨덕션 밴드 미니멈 엣지서부터 밴드 위쪽 끝까지 적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전자의 농도를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를 가장 마지막 슬라이드로 공부했었어요. 그때 보면 여기가 컨덕션 밴드야. 밸런스 밴드는 여기 있겠지. 이게 컨덕션 밴드 미니멈인데 요 위로 올라갈수록 전자의 농도가 살짝 올라갔다 그 다음부터 쭉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에너지가 위로 올라갈수록 전자의 농도는 거의 없어요. 따라서 이게 우리가 적분을 하는 범위를 컨덕션 밴드의 그 탑까지 적분을 하든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든 사실 별 상관이 없어. 어차피 그 위쪽은 다 전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적분 범위도 여기를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걸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얘네들 다 집어넣고 적분 범위도 0부터 무한대로 바꿨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 적분 시작점이 0이 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시작점이 EC였었어. 컨덕션 밴드 엣지. 따라서 여기다 EC를 집으면 이건 0이 되는 거죠. 0부터 무한대로 이제 적분을 하려고 그래요. 뭐 좀 쉽게 만든다고 식을 바꿨는데 여전히 마음에 안 들죠. 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지? 자, 이게 여기 있는 요 함수의 모양을 보면 이게 소위 말해서 2분의 1차의 그 페르미 디락 인테그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기 풀이 방법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면 솔루션이 뭐가 된다라는 게 알려져 있는 그 적분 테이블에 나와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2분의 1차의 페르미 디락 인테그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요 앞부분에 뭐가 주렁주렁 잔뜩 있는데 소위 말해서 그 컨덕션 밴드에도 데인스테브 스테이트가 잔뜩 있고 베일런스 밴드에도 데인스테브 스테이트가 잔뜩 있죠. 걔네들 중에 실제로 이펙티브한 데인스테브 스테이트가 얼마나 있느냐 그걸 갖다가 NC, NV라고 우리가 쓸 거예요. 그래서 NC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이펙티브 데인스테브 스테이트. 그 다음에 NV는 베일런스 밴드에 있는 이펙티브 데인스테브 스테이트예요. 얘네들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뒤에 가서 한 번은 내가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아보가드로 숫자만큼의 원자들이 모이게 되면 에너지 스테이트는 전부 8 곱하기 아보가드로 숫자만큼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베일런스 밴드에 4 곱하기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그 다음에 컨덕션 밴드에 4 곱하기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이렇게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데인스테브 스테이트가. 그 중에 실질적으로 일렉트론이 거기에 앉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이펙티브한 데인스테브 스테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가 적정한지는 모르겠는데 비행기 같은 거 보통 평민들은 저기 이코노미 타죠. 그거 타보면 의자가 좁잖아. 그지? 사실은 아무 데나 앉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앉아요? 의자 2개당 하나씩 앉지? 그지? 실제 좌석이 100좌석이 있어도 거기 100개 다 꽉 채워서 안 앉아요. 답답하니까. 그지? 마치 그런 개념이에요. 데인스테브 스테이트가 잔뜩 있더라도 실제로 유효하게 써먹을 수 있는 데인스테브 스테이트는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그 값을 얘기하는 거고 그 데인스테브 스테이트가 요 식에 의해서 결정돼요. 보면은 전자의 이펙티브 매스하고 볼츠만 콘스탄트, 플랭크 콘스탄트, 온도 이런 걸로 돼 있고 2분의 3승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건 얘네들을 또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요거에 대한 추가 설명인데 상온이다. 여기가 온도가 300켈빈이다 라고 한다면 컨덕션 밴드에 있는 데인스테브 스테이트는 이 앞에 있는 숫자 이거 다 뭐 계산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2.5 곱하기 10의 19승 2.5 곱하기 10의 19승 세제곱센티미터당 2.5 곱하기 10의 19승계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진공에서의 전자의 질량분의 이펙티브 매스 그게 NC고 NV는 이 숫자 곱하기 M0분의 홀의 이펙티브 매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 공부했지만 일렉트론은 이펙티브 매스가 진공일 때 비해서 살짝 더 무겁고 홀은 살짝 가벼웠었죠. 하지만 뭐 1점 몇이고 이거는 뭐 0.8인가 얼마인가 그래요. 홀은 뭐 0.8 얼마고 일렉트론은 1.1 얼마인가 1.2 얼마인가 내 숫자는 기억이 안 나. 하여간 살짝 무겁고 살짝 가볍고 해. 어찌됐건 데인스테브 스테이트, 이펙티브 데인스테브 스테이트는 컨덕션 밴드건 베일런스 밴드건 할 거 없이 대충 5도가 10의 19승 5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상온에서 10의 19승 5도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면 컨덕션 밴드에 실리콘이 원자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몇 개 있다고 했었죠? 5 곱하기 10의 22승계였어. 그렇죠? 그럼 1세제곱센티미터당 실리콘 개수가 그만큼 있다면 거기에다가 4를 곱한 것만큼 스테이트가 있어야 됐을 거 아니야. 컨덕션 밴드에는. 따라서 20 곱하기 10의 22승이니까 2 곱하기 10의 23승이죠. 그렇죠? 2 곱하기 10의 23승계나 되는 스테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기껏
10의 19승계 이것만 이펙티브 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5도 4승이 줄어들어 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머지 것들은 다 시잘데기 없는 게 돼버린 거야. 그 정도로 하여간 요 숫자, 요 5도 정도는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Effective Density State가 Conduction Band건 Valence Band건 대충 10의 19승 5도를 갖고 있다. 이 숫자를 기억해두면 유용하고,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종합을 해서 다시 식을 쓰면 아까 요 식,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복잡한 식이 이렇게 이쁘게 바뀌어요. 요 부분이 페르미 디락 인테그랄이었기 때문에 그 페르미 디락 인테그랄로 표현한 거고, 요 앞에 주렁주렁 있던 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NC 가지고. 자, 이제 저거 풀어야 돼. 저거 풀어야 되고, 이게 지금 일렉트론에 대한 식이고, 비슷한 방법으로 홀에 대해서도 식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만들면 홀에 대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게 일렉트론에 대한 식이고, 이게 홀에 대한 식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나도 안 했어요. 단지 그냥 복잡하니까 요 페르미 디락 인테그랄로 표현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데인시티 오브 스테이트 가지고. 자, 이제 이 식을 풀어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 써놓긴 했지만 요 자리에 이거 들어가야 되고 얘하고 얘하고 또 2타는 여전히 복잡해.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EF가 요거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페르미 레벨이 여기가 컨덕션 밴드예요. 페르미 레벨이 여기가 또 베일런스 밴드야. 그러면 페르미 레벨이 뭐 이 갭 안에 어디엔가 있을 텐데,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로부터 3KT보다는 아래쪽에 있다. 3KT 지점 또는 이거보다는 아래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어떻게 되냐 하면 요 식에서 요 부분을 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NC가 양의 값이 되게 돼요. NC 여기서 요게 지금 요 부분 때문에 NC가 양의 값이 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에너지가 컨덕션 밴드보다 높은 쪽이다. 데인시티 오브 스테이트 중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컨덕션 밴드 엣지보다 위쪽에 있는 데인시티 오브 스테이트죠. 글로 전자가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에너지는 EC보다 크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컨덕션 밴드보다 3KT 또는 그거보다 아래쪽에 페르미 레벨이 있는 경우에는 요 지수가 양의 값이 돼버려요. 이게 NC가 지금 하면서 봐. NC가 음의 값이 나와야 되겠네. 볼까? EF-EC. EF-EC 하면 마이너스 3KT인데 그거보다 더 작은 거니까 음의 값이잖아, 지금. NC가 음의 값인데 앞에 마이너스 EC가 양의 값이죠. 그 다음에 2타는 지금 양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요 익스포넨셜 텀이 커다란 양의 값이 돼버려. 따라서 요 1은 무시할 수 있죠. 1은 무시할 수 있고 식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거 갖고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면 이거 대신에 이거 접근하는 대신에 요거 접근하면 돼. 앞에 1을 없애버린 거예요. 요거 없애버렸어. 이걸 접근하면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아까 얘기한 그 페르미 디락 인테그랄 값은 요렇게 돼요. 요렇게 해가 나와요. 그래서 요 해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거하고 마찬가지 논리로 지금 이런 경우는 뭐냐 하면 컨덕션 밴드고 여기가 베일런스 밴드라고 칩시다. 근데 페르미 레벨이 이제 이게 베일런스 밴드야. 페르미 레벨이 베일런스 밴드보다 3KT 위쪽에 있다. 3KT 또는 그거보다 위쪽에 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을 쓰게 돼서 결과적으로 그 해가 이렇게 되게 돼요. 페르미 디락 인테그랄에 대한 해가.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이게 지금 밴드 갭이에요. 앞에서 두 가지 식을 얘기했지. 요식하고 요식. 이 첫 번째 식에 대한 게 뭐냐 하면 페르미 레벨이 밴드 갭 안에 있을 텐데 페르미 레벨의 위치가 요 점선이 여기서부터 3KT 지점이에요. 이 점선도 베일런스 밴드 맥시멈부터 3KT 지점이야. 따라서 페르미 레벨의 위치가
이거보다 위에 안 가 있다는 거야. 이것 또는 그 밑에 있다는 거고, 요것 또는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non-degenerate이라고 불러요. 이거 축퇴되어 있지 않다. degenerate이라는 거 우리말로 축퇴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축퇴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경우에 그 솔루션이 이와 같이 표현돼요. 이와 같이. 앞에서 페리비 디락 인테그랄 그 솔루션 나온 거를 여기다가 요 자리에다가 요 솔루션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루트 파이 분의 2 지워질 거 아니야? 그죠? 지워지고 남는 게 일렉트론에 대해서는 요식, 홀에 대해서는 요식이 나와요. 아까 얘기했듯이 요 NC하고 NV는 각각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에서의 effective density of state이고, 오케이? 예.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는 뭐냐 하면 반도체가 평형에 있을 때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의 농도가 단위 부피당 몇 개나 되는지, 그 다음에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의 농도가 단위 부피당 몇 개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그럼 도대체 뭐냐 그거야. 그게 소위 말해서 프리 일렉트론이에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예. 그리고 홀에 있는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들, 얘네들이 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홀들이 되는 거고, 실제로 얘네들이 지금은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말썽을 일으키지 않지만 우리가 외부에서 어떠한 자극을 가하게 되면, 뭔가 교란을 시키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전기도 흘리고 어떤 디바이스 동작도 일으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식이 바로 평형 상태에서 캐리어들의 농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디제너릿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반화학 시간에 배웠어요. 언제 배웠지? 이런 말을? 축퇴되어 있다. 지금은 뭐라고 번역하는지 몰라. 내가 어디선가 들었어. 축퇴라고 하더라고. 디제너릿. p 오비탈 배울 때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p 오비탈 보면 px, py, pg 오비탈이 에너지가 다 똑같지? 예, 그거를 디제너릿 돼 있다 그렇게 불러요. 여기서 페르미 레벨이 지나치게 위로 올라가서 컨덕션 밴드에 가까워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별 차이가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 마치 px, py, pg가 에너지가 같았던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디제너릿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여기 밑으로 내려가도 마찬가지고, 마치 얘가 여기를 뚫고 올라갈 것처럼 돼버렸다. 그래가지고 디제너릿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렇지 않고 페르미 레벨이 이거보다 충분히 떨어져서 이쪽에 이 영역에 있다, 그런 걸 세마이컨덕터라고 불러요. 요 얘기는 뒤에 가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할게요. 자, density of state 얘기를 조금만 더 해봅시다. effective density of state 컨덕션 밴드에서는 NC, 밸런스 밴드에서는 NV라고 부르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아까도 얘기한 그 숫자, 내가 지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책에 찾아보면 한번 볼까요? 얼마인지? 실리콘은 N0분의 요 비율이 실리콘은 1.18이야. 1.18이고 요거는 0.81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1보다 좀 크고 얘는 1보다 작잖아. 그지? 진공일 때보다도 좀 무거워지고 얘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 넣고 계산하면 각각 이런 값이 나와요.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펙티브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유효한 density of state는 10의 22승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10의 19승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 오더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요 식을 마치 유도한 것처럼, 실제 유도하진 않았는데 유도한 것처럼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식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사람들이 요 식을 조금 바꿔가지고 또 하나의 여기 있는 것처럼 얼터네이티브 이퀘이션을 만들어 놨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요 식을 좀 변형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공부를 했는데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의 페르미 레벨을 EI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는 컨덕션 밴드에서 발견되는 홀의 개수만큼 밸런스 밴드에도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N과 P가 같아야 돼. 그렇죠? 여기 이 제로가 빠졌네. 여러분들 책에는 이퀄리브리움을 표시하기 위한 제로가 사실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계속 다 집어넣었는데 이거 지금 빠뜨렸어요. 평형 상태에서 NP 똑같아야 돼. 자, 그러면 이 식은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에 써먹어도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식을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에 대해서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의 전자의 농도는 NC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컨덕션 밴드 엣지 그 다음에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의 페르미 레벨이니까 EI죠. 그리고 KT 이렇게 쓴 거야. 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두 값이 이제 각각 일렉트론과 홀에 대해서 전자의 농도인데, 그렇죠? NI가, 여기서 NI는 P예요. 서로 같은 거야. 자, 이 두 식을 NC하고 MV에 대해서 다시 식을 뒤집어 가지고 다시 정리한 거예요. 요거로부터 NC에 대해서 정리하고 요거로부터 NV에 대해서 정리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요 NC 그걸 여기다 대입하고 요 NV 요걸 여기다 대입하면 각각 요 두 식이 만들어지죠. 요걸 봅시다. 여기다 NC 대입했어. 여기다 NV 대입했고. 그러면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컨덕션 밴드 엣지가 지워지죠, 서로. 그죠? 여기서는 베일런스 밴드 엣지가 지워지고. 그래서 남는 게 이렇게 돼요. 페르미 레벨하고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의 페르미 레벨 EF하고 EI만 남아요. 식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자, 그 식을 내가 여기다 다시 써놨어요. 조금 아까 보여준 식은 박스를 이렇게 얇은 선으로 쳐놨는데, 이 식은 뭐 엄청 굵게 쳐놨어. 썰먹을 때가 많다는 거죠. 썰먹을 때가 많아요. 이 식은 별거 아니야. 앞에서 얻은 그 식을 그냥 살짝 바꿔준 거예요. 이 식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개념을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이 식이 지금 뭘 말하고 있지? 전자의 농도, 컨덕션 밴드의 전자의 농도가 어떤 경우에 커져요? 어떤 경우에? 물론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의 전자의 농도가 커도 얘가 커져. 하지만 그거 말고 어떤 경우에 커져요? 페르미 레벨이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의 페르미 레벨보다 위쪽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커지죠. 그 다음에 홀의 농도는 어떻게 돼? 페르미 레벨이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의 페르미 레벨보다 아래쪽에 있을수록 홀의 농도가 점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식들은 어떠한 세마이컨덕터에 쓸 수 있는 식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유도하는 과정에 기본적인 가정은 이퀄리브리움이고 그 다음에 유도하는 과정에 난 디제너릿 상황 3KT보다 아래쪽 밑에서부터 3KT보다 위쪽 이 상황을 가정하고 어프록시메이션 했죠. 따라서 이 식은 난 디제너릿 세마이컨덕터가 평형 상태에 있으면 그 세마이컨덕터가 인트린식이건 익스트린식이건 할 거 없이 쓸 수 있는 식이에요. 이러한 조건만 만족하면 어떠한 세마이컨덕터든 평형 상태에서의 전자 또는 홀의 농도는 이 식으로 표현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를 이 식 가지고 우리가 얻은 이 식들 가지고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는 N하고 P하고 NI하고 다 똑같은 거야. 여기도 역시 이 제로가 빠졌죠. 이게 다 똑같은 거고, 그러면 이 두 식을 곱해 봅시다. 이 두 식을 곱하면 그게 N0 곱하기 P0인데 이거 두 개 곱하면 NI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NI의 제곱이 돼야 되고 요 식을 여기다 쓴 거고 요 식을 여기다 쓴 거예요. 두 개 정리하면 NCMV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페르미 레벨은 지워지죠. 지금 페르미 레벨은 지워지고 여기에
컨덕션 밴드 엣지가 있고 여기 밸런스 밴드 엣지가 있어. 그 두 개 간의 차이. 컨덕션 밴드 엣지와 밸런스 밴드 엣지의 차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밴드 갭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밴드 갭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이 얻어져요. 다시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된다 이거야. 요 식을 양변에 루트 씌우면 식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양변에 루트 씌운 거예요.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에서 일렉트론이든 홀이든 그 농도는 요 식에 의해서 결정돼요. 요 식에 의해서.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라면 도핑을 의도적으로 안 한 세마이컨덕터고 걔네들은 일렉트론의 개수와 홀의 개수가 똑같고 그 값은 이 값이다 이거야. 이 값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요거로부터 알 수 있다. NC, NV 이 값은 우리가 이미 알아요. 그죠? 알아. 실리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고. 밴드갭, 실리콘의 밴드갭 1.1 정도 돼요. 밴드갭도 알고 있고. 온도 알면 이 값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식을 보면 우리가 뭘 예측할 수가 있어? 밴드갭이 크면 인트린식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어때요? 작아지죠? 밴드갭이 크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밴드갭이 크면 인트린식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작아져요. 당연한 거야. 밴드갭이 크니까 밑에서 전자가 위로 올라가기가 힘들 거 아니야. 밴드갭이 크면 캐리어 농도는 작아진다.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지면 캐리어 농도 커지게 돼 있죠. 지금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온도가 분모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향을 보일 것으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실제 이 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 우리의 주 관심사인 실리콘은 대충 1 곱하기 10의 10승이에요. Intrinsic Carrier Concentration이 세제곱센티미터당 1 곱하기 10의 10승계 정도 있어요. 갈륨 아세나이드나 저메늄 보면 어느 게 더 많아 지금? 저메늄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갈륨 아세나이드가 제일 작아. 이거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게 뭐야? 어느 놈이 밴드갭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얘가 중간, 얘가 제일 좁겠지. 실제로 그래요. 밴드갭을. 이 세 가지 반도체에 대한 밴드갭 값은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내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나고. 자, 이게 이제 그림이에요. 여기가 온도고 Intrinsic Carrier Concentration NI 값을 그린 거야. 지금 보면 익스포넨셜 함수기 때문에 여기에 로그 스케일로 그렸죠. 로그 스케일로 그렸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늘어나 exponentially increase 하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밴드갭이 얘의 순서기 때문에 갈륨 아세나이드 같은 경우에 같은 온도에서 비교하면 제일 농도가 작고 그 다음이 실리콘 제일 많은 게 저메늄이에요. 그지? 네. 실리콘 값들을 여기다 테이블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봅시다. 이게 익스포넨셜 함수니까 사실은 여기를 로고를 취해서 그리면 리니어한 모양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왜 올라가다 이렇게 휠까? 여기에만 온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도 온도가 있잖아요. 여기 NC, NV 요거 자체도 온도 텀이 있었죠. 온도 텀이 여기에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으로 유도했던 그 식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이번에는 좀 더 이제 얘기를 진행해 봅시다. 이게 아까 굵게 박스 친 그 식, 대안식이에요. 자, 요 두 식을 서로 곱하면 이 식은 언제 쓸 수 있다 그랬어? 이 식은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일 때만 쓸 수 있다 그랬나? 아니죠. 아니에요. 이 식은 도핑이 되어 있는 세마이컨덕터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세마이컨덕터가 non 디제너릿 돼 있고 평형 상태에 있다면. 그렇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식인데 두 식을 곱해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요거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지? 익스포넨셜 텀 없어지고 ni의 제곱이 돼 버려. 그렇죠? 따라서
평형 농도, 전자의 평형 농도와 홀의 평형 농도의 곱은 항상 Ni의 제곱이 돼야 돼요. Ni의 제곱. NP를 곱한 이 NP 프로덕트는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에서만 Ni의 제곱이 되는 게 아니고 익스트린식 세마이컨덕터에서도 도핑을 한 세마이컨덕터에서도 Ni의 제곱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박스를 아주 진하게 쳐놨죠. 자, 다시 강조하지만 여기 이 결론 역시 여기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익스트린식 세마이컨덕터도 성립하는 거예요. 다만 평형 상태에 있고 난 디제너릿 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갖고 박스까지 쳐놨는지 한번 좀 더 봅시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익스트린식 세마이컨덕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지난 수업에 우리가 N타입 세마이컨덕터를 만들기 위해서 포스포러스를 집어넣고 P타입을 만들기 위해서 보론 집어넣고 하는 얘기 했었어. 그리고 걔네들이 그 이온화해서 일렉트론 만들고 홀을 만드는 그 에너지가 뭐 수십, 보론하고 포스포러스 같은 경우는 뭐 40몇 미리 일렉트론 볼트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얘기하기를 상온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걔네들은 10개 넣어주면 10개가 다 이온화된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기억하죠? 도핑을 100개 했으면 실제로 일렉트론이 100개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포스포러스를 도핑했으면 보론을 도핑했으면 100개 도핑하면 홀이 100개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근데 그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더 차근차근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도펀트 농도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일렉트론의 농도, 홀의 농도 이 얘기만 했어. 도펀트의 농도는 이제 지금부터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해요. 도펀트의 농도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게 차지 뉴트럴리티예요. 왜냐하면 포스포러스가 이온화되면 전자 하나 내놓지만 포스포러스는 뭐가 돼야 돼? 양이온이 돼야 되는 거죠. P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론은 홀을 하나 내놓으면 지는 이온화돼서 B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고 항상 전체적으로 보면 차지는 뉴트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반도체가 균일하게 도핑이 돼 있다면 차지 뉴트럴리티가 중성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네트 차지는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네트 차지가 없기 때문에 커런트도 없어요. 만약에 네트 차지가 존재하다면 어떻게 돼야 돼? 어디는 네트 차지가 플러스고 어디는 네트 차지가 마이너스야. 그럼 서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커런트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커런트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거는 이퀄리브리움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지? 따라서 내가 이퀄리브리움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챕터 2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퀄리브리움을 가정하고 하는 얘기라고 했었어요. 이퀄리브리움에서는 차지 뉴트럴리티가 성립해야 되고 네트 커런트, 네트 차지의 움직임이 있으면 안 돼요. 자, 따라서 단위 부피당 차지 양은 단위 부피당 포지티브 차지의 양 0이 아니에요. 단위 부피당 네거티브 차지의 양 0이 아니에요. 하지만 네트 차지 양은 어떻게 돼야 돼? 0이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떠한 차지들이 있지? 반도체 안에 기본적으로 홀이 존재할 거야. 이건 플러스 차지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이 존재하겠죠. 그거는 마이너스 차지일 거고. 그 다음에 도노가 포스포러스가 이온화된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ND는 도노의 그 농도예요. 그리고 플러스는 도노가 이온화된 이온의 농도고, 이것도 그 양전화, 요거는 음전화지, 음이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합히면 0이 돼야 돼. 요 식에서 앞에 있는 Q, 이게 뭘까? 이건 엘리멘터리 차지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예. 그래서
일렉트론은 음의 전하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고, 홀이나 뭐 캐라이온은 양의 전하니까 플러스로 돼 있고, N아이온이나 일렉트론은 음의 전하니까 앞에 마이너스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수, 단위 부피당 개수로 되어 있는 이 농도에다가 이 차지를 곱해야, 엘리멘트리 차지를 곱해야 그 차지가 되겠지. 단위 부피당 차지. 그래서 양변을 다 Q로 나눠주면 식이 이렇게 될 거고, 그지? 이게 성립을 해야 돼, 저게. 그렇죠? 저게 성립을 해야 돼. 자, 얘기했듯이 요 ND 플러스, NA 마이너스, 이거는 각각 도노 이온, 억셉터 이온, 걔네들의 단위 부피당 개수예요. 농도지, 그러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전히 우리는 이 가정하에서 논의를 할 거예요. 이 반도체는 난 디제너리트하다. 그죠? 축퇴되어 있지 않다. 페르미 레벨이 위로 바짝 붙거나 아래로 바짝 붙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탈 아이오나이제이션을 가정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도편트를 넣어주면 포스포러스는 넣어주는 대로 족족 다 양이온으로 이온화되고, 보론은 음이온으로 이온화된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은 상당히 타당해요. 지난번에 강의했듯이 이온화 에너지가 뭐 한 40에서 50mV 일렉트론 볼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한 가정이라고 했었죠. 상온에서 봤을 때. 자, 그러면 이러한 가정 하에서 결국은 우리가 넣어준 도노의 개수나 이 도노가 이온화돼서 생긴 양이온의 개수, 그죠? 도펀트 아이온의 개수나, 그러니까 도노 아이온, 그 다음에 넣어준 억셉터와 억셉터 아이온의 그 농도는 다 같은 거야. 그지? 토탈 아이오나이제이션 한다고 가정하면. 따라서 앞에서 얘기했던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아까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었죠. 이제는 그냥 넣어준 도노의 농도, 넣어준 억셉터의 농도, 이걸로 바꿔 써도 상관없죠. 그죠?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이 식이 성립해야 돼요. 저 식은 차지 뉴트럴리티 식이에요. 이 차지 뉴트럴리티가 성립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가정하에서 성립해야 되는 식이 요 식이에요. MP 프로덕트가 NI의 제곱이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똑같은 가정하에서 이 두 식이 다 성립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 하면 요 농도야. 홀의 농도하고 일렉트론의 농도. NA, ND, NA 이 값은 우리가 아는 값이에요. 도핑 얼마나 했는지 이건 우리가 아는 값이야. 내가 도핑 얼마큼 한 웨이퍼 주세요 하고 내가 샀거든. 이거 웨이퍼 살 때 이게 스펙이에요. 어떤 웨이퍼 드릴까요? 하면 도핑 얼마큼 된 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거 우리가 아는 값이에요. 그 다음에 NI. 내가 산 반도체가 실리콘이면 NI 값은 1 곱하기 10의 10승인 거야. 항원에서. 이거 다 아는 값이야. 따라서 모르는 거 두 개인데 식이 두 개죠. 연립으로 풀면 되잖아. 그렇죠? 연립으로 풀면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지. 네, 실제로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 자, NI의 제곱을 N0로 나누면 P0는 N0분의 NI의 제곱이지. 그걸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럼 식이 이렇게 되지. 요 자리에다가 요거 나누기 N0 한 거를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그럼 식이 이렇게 되고, 양변을 마이너스 N0로 나눴나? 곱했네. 곱했어요. 곱하면 식이 이렇게 되지. 이 전형적인 2차 방정식. 그지? 이제 N0에 대해서 풀면 돼. 2차 방정식의 그거 가지고. 자, 그러면 요거를 풀면 우리가 이제 N0를 구하는 거지. N0는 컨덕션 밴드에 존재하는 일렉트론의 농도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컨덕션 밴드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프리 일렉트론의 농도예요. 그리고 이 값을 일단 구하고 나면 그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또 P0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P0는 요 식에다 집어넣어 갖고 P0 구하면 돼. 자, 그렇게 해서 다 구하면 결론이 이거야. 결론이. 2차 방정식의 근은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 그지? 여기 원래 마이너스도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는 해가 될 수 없어. 왜? 이 농도는 양의 값이어야 되니까. 음의 값이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해가 될 수 없어서 빠진 거예요.
해서 결과적으로 N제로는 이렇게 표현되고 P제로는 이렇게 표현돼요. 우리가 이제 농도를 실제적으로 식으로 표현한 거야. 식이 좀 지저분하죠? 지저분한데 실제로 이 식을 써먹을 일은 사실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봅시다. 특별한 경우를 몇 가지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챌 거예요. 가장 먼저 특별한 경우,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는 어떤 세마이컨덕터예요? 도핑 안 한 세마이컨덕터지 뭐 퓨어 세마이컨덕터. 그러니까 ND, NA가 다 0이에요. 이거 다 0이야? 뭐만 남아? 여기 이것만 남잖아. NI의 제곱의 루트 씌우면 뭐예요? NI지 뭐.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지.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시 이 값으로 돌아가요.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고. 그 다음에 도핑이 돼 있는 익스트린식 세마이컨덕터를 생각해 봅시다. N타입이건 P타입이건 할 것 없이. 근데 어떻게 도핑을 했냐 하면 인트린식인 경우에 캐리어 농도보다 충분히 높게 도핑을 했어. 예를 들면 실리콘에 대해서 NI 값이 10의 10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10의 15승 도핑했다고 칩시다. 포스포러스를 10의 15승 도핑했어. 그리고 뭐 보로는 도핑 안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0일 거고 이거는 10의 15승이니까 얘보다 이게 훨씬 크죠. 이런 게 일반적이에요. 한쪽 도펀트가 압도되고 그 도펀트의 양이 인트린식 캐리어 컨센트레이션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야. 그러한 일반적인 경우에 어떻게 되냐 하면 예를 들면 내 도노가 훨씬 많이 들어갔다고 치면 포스포러스 같은 게 그러면 포스포러스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거 무시 그 다음에 이 값에 비해서 이 값이 훨씬 크니까 이것도 무시 다 무시하고 나면 남는 게 뭐예요? N0는 ND예요. N0는 ND 그지? N0는 ND가 돼버려요. 결국은 인트린식 캐리어 컨센트레이션보다 많은 양의 도핑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존재하는 일렉트론, 포스포러스를 많이 도핑하면 일렉트론의 개수는 내가 넣어준 포스포러스의 개수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홀의 개수는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에서 갖고 있던 홀의 개수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줄어들어요. 아까 NP 프로덕트가 NI 제곱이어야 된다고 했잖아. 여기서 지금 N이 ND니까 이거하고 ND 곱한 게 NI 제곱이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P0는 NI 제곱 나누기 ND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에 15승 도핑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홀은 얼마나 있는 거야? 10에 15승 도핑했으면 홀은 10에 몇 승 있어요? NI의 제곱이 얼마야? NI의 제곱은 10에 20승이잖아. NI가 10에 10승이니까. 그죠? NI의 제곱은 10에 20승이고 그거를 내가 10에 15승 도핑했다며 지금. 그럼 그걸로 나누면 얼마예요? 10에 5승이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에다가 내가 포스포러스를 10에 15승 도핑하면 일렉트론은 10에 15승계가 존재하고 홀은 원래 도핑 안 했을 때는 10에 10승계 있어야 되는데 일렉트론이 왕창 늘어남으로 인해서 홀은 줄어들었어요. 10의 5승으로. 10의 5승으로 줄어들었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왜 그럴까? 지금까지 수식 가지고 한참 얘기했는데 이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 봐요. 도핑을 안 한 세마이컨덕터는 상온에서 이게 실리콘이라면 10의 10승계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야. 단위 세제곱센티미터당. 그런데 내가 도핑을 10에 15승계 했어. 그러면 도핑 레벨이 여기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10에 15승계가 여길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에 있는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를 얘네들이 채웠다라는 거예요. 응? 아까 이펙티브 데인스테이블 스테이트가 몇 개 있다 그랬어? 10에 19승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기어 올라가고 거기 잔뜩 다 채우고 있는 거잖아. 따라서 상온에서 여기에서 올라가는 애들 숫자가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아까 홀은 왜 있었어? N타입 세마이컨덕터에서 홀이 왜 있어요? 여기에 있던 전자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밑에 홀이 있는 거잖아. 여기서 넣어준 도펀트가 아이오나이제이션 된다 그래서 홀이 생겨요? 이때는 홀이 안 생기죠. 예. 따라서 여기에 잔뜩 여기에서 올라간 애들이 다 채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로 올라갈 자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따라서
홀의 양은 줄어들어요. 일방적으로 한쪽 도펀트를 잔뜩 넣어주게 되면 그 반대에 해당되는 차지 캐리어의 양은 줄어들게 돼요. 요 MP 프로덕트 식에 의해서. 반대로 보론을 도핑을 많이 했다. 그러면 그 홀의 농도가 넣어준 보론의 농도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일렉트론의 농도는 마찬가지로 MP 프로덕트가 NI 제곱이어야 된다는 그 식으로부터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재밌는 경우를 봅시다. 요번에는 도핑을 하긴 했어. 도핑을 하긴 했는데, 도핑을 했어요. 근데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에 있는 캐리어 양보다 작은 양을 했어. 예를 들면 NI 값이 10의 10승인데 도핑한다고 했는데 10의 5승계만 도핑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러면 하나마나 소용없죠. 이 값이 작어. 이 값이 작아요. 지금 이 값이 작은 거야. 따라서 이거 무시할 수 있지. 그지? 이거 무시할 수 있잖아. NI 값이 충분히 크니까. 따라서 N0는 NI 제곱의 루트 씌운 거니까 그냥 NI지 뭐. N0도 NI고 이 식에 의하면 P0도 NI가 돼버려요. 그지? 따라서 세마이컨덕터에 도핑을 해가지고 익스트린식 세마이컨덕터를 만들고 싶은데 실리콘에다가 10의 10승보다 훨씬 작게 10의 5승계 도핑하는 건 해봐야 말짱 소용없다 이 얘기예요. 말짱 소용없다. 그죠? 말짱 소용없고 여전히 그래봐야 인트린식 라이크한 프로퍼티를 보여요. 진성 반도체인 것처럼 그렇게 캐리어 농도가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도핑을 조금 해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또 다른 예가 하나 있는데 요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가 도핑을 조금 해도 그렇게 되지만 어떻게 해도 그렇게 되냐 하면 온도를 많이 올려도 그렇게 돼요. 도핑을 설사 꽤 많이 했다 손 치더라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NI 값이 어떻게 돼? 익스포넨셜 인크리스 하게 되죠. 익스포넨셜 인크리스 하게 돼가지고 NI 값이 내가 도핑을 꽤 많이 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도 여전히 인트린식 반도체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따라서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모든 반도체는 온도가 아주 높아지게 되면 충분히 높아지게 되면 상온에서 N타입 반도체였던 것도 아주 온도가 높아지면 그냥 인트린식처럼 돼버려요. 왜냐하면 이 조건이 성립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P타입인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하고 관련된 얘기를 뒤에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를 하나 더 봅시다. 요번에는 어떤 장난꾸러기가 좀 재밌게 도핑을 했어요. 보론 개수하고 포스포러스를 똑같이 도핑을 했어. 보론 10의 15승계 도핑하고 꽤 많이 했지. 인트린식이면 10의 10승인데 보론 10의 15승계 도핑했으니까 열심히 했어. 그래놓고 또 거기다 포스포러스 또 10의 15승계 도핑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같으니까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다시 P0, N0는 NI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죠? 이런 걸 갖다가 compensated semiconductor라고 불러요. 이건 말짱 도루묵이지. 말짱 도루묵이에요. 자, 하지만 지금까지 얘기한 이러한 스페셜 케이스인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는 이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거고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이제 이식 갖고 계산하는 거야. 이식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뭐 별로 복잡한 식 아니잖아. 2차 방정식의 해니까.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는 페르미 레벨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왜 이걸 생각하냐 하면 아까 density of state가 포함되어 있는 일렉트론과 홀의 농도식 그거 말고 density of state를 없애버린 식 또 하나 있었죠. 뭐
요 바로 전에 있었나? 또 가야 되네. 또 가야 되네. 요 식. 이 식에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페르미 레벨이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의 페르미 레벨보다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의 농도는 많아지고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홀의 농도 많아지잖아요. 결국은 페르미 레벨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지? 페르미 레벨의 위치를 결정하는 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게 페르미 레벨의 위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따져보려고 그래요. 페르미 레벨의 위치 결정하는 건 아주 쉬워요. 많이도 않네. 먼저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의 페르미 레벨부터 생각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내가 강의할 때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의 페르미 레벨은 중앙에 있다고 했나요? 아니죠. 거의 중앙에 있다고 했지. 그치? 여기가 컨덕션 밴드고 여기가 베일런스 밴드 엣지면 딱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거의 한가운데 있다고 했었어요. 거의. 왜 거의 한가운데인지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서 보여줄게요. 완전히 미드갭에 있는 게 아니고 미드갭 근처에 있어요. 자,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는 도핑 안 했으니까 N0나 P0나 똑같아야 되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식 N0는 요거고 P0는 요거죠. 이거는 그 대안식이 아니고 애초에 그 인테그랄 갖고 계산했던 그 식이지, 얻었던 식. 자, 이 식들에서 요 EI에 대해서 푼 거예요. 요 부분을 여기 EI 있고 여기 EI 있잖아. EI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푼 거예요. 그럼 식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NV 나누기 NC. 앞에서 NV의 표현식 보여줬고 NC의 표현식 보여줬죠. 그 두 개의 비율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전자의 이펙티브 매스분의 홀의 이펙티브 매스. 요 비율의 2분의 3승이야. 2분의 3승이에요. 따라서 요거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식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게 뭐야?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의 페르미 레벨이에요. 그 위치는 어디냐 하면 만약에 요 텀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텀이 없으면 컨덕션 밴드 엣지 더하기 베일런스 밴드 엣지. 그지? 잠깐만요. 식이 이상해요. 자, 여기가 2야. 여기가 2가 돼야지. 여기 2로 바꿔줘요. KT 자체가 2로 아니에요. 여기가 2예요. 2 그냥 숫자 2. 자, 만약에 요 텀이 없다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엣지에 나누기 2니까 평균이잖아. 이거와 이거의 평균이면 뭐야? 딱 한가운데지. 그죠? 그래서 페르미 레벨의 위치가 요 텀이 없다면 한가운데가 돼야 돼요. 근데 실제로 요 세컨 텀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요 세컨 텀이 있더라도 한가운데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언제 한가운데가 돼? 세컨 텀이 없어지면 한가운데가 되니까. 언제 이 텀이 없어져요? 이 비율이 1이면, 두 개가 똑같으면, 또 하나는 온도가 절대 온도 0도. 그지? 온도가 절대 온도 0도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거와 이거의 비율이 그냥 1이면 이 텀이 없어질 거예요. 근데 실리콘 같은 경우에 이 비율이 1은 아니야, 일단. 그지? 근데 실리콘도 절대 온도 0도 되면 이 텀이 없어지겠지. 따라서 한가운데 그때 존재할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 텀이 살아있어요. 따라서 미드갭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미드갭 근처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한가운데에 있을 수는 없어요. 이런 특별한 경우 말고는. 실제로 계산해 보면 요 텀, 요 값이 0.69예요. 이게 아까 1.12였고 이게 뭐 0.8 얼마였고 계산하면 0.69 나오는데 이 값 집어넣고 계산해 보면 이게 한가운데로부터 0.0073 살짝 내려가 있어. 0.0073이면 미리 일렉트론 볼트로 얘기하면 얼마야? 7.3 밀리 일렉트론 볼트. 상온에서의 서멀 에너지가 26 밀리 일렉트론 볼트였잖아. 그거보다도 훨씬 작은. 그러니까 거의 중간이죠. 거의 중간에서 살짝 아래로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는 이와 같이 한가운데서 살짝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이유는 왜 그래? 이펙티브 매스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펙티브 매스가 일렉트론이 조금 무겁죠. 홀에 비해서. 그래서 밑으로 살짝 쳐져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고, 사실 우리의 관심은 도핑을 한 세마이컨덕터의 페르미 레벨이 어디 존재하느냐, 그거를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할 거 아니야. 뭐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야 어차피 대충 중간이니까 그거 뭐 계산 안 해도 다 아는 거니까. 자, 한 세마이컨덕터, 이때도 역시 가정은 요 가정이에요. non degenerate, 그 다음에 total ionization, 그 가정 하에서 아까 이게 대안식이었지. 그 데인스테브 스테이트 없애버린 대안식, 얼터네이티브 이퀘이션, 요 두 개 갖고 생각을 할 건데, 자, 여기 있는 것처럼 EF-EI, EF-EI에 대해서 식을 다시 정리했어요.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요거가 나오고, 요 식으로부터 요거가 나오죠. 그렇지? 다시 정리한 것 뿐이에요, 그냥. 만약에 N타입 세마이컨덕터라고 합시다. 일반적인 전형적인 N타입 세마이컨덕터라고 합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포스포러스를 잔뜩 도핑했어. 보론은 도핑을 아예 안 했거나 아니면 거의 없거나 그런 경우야. 그리고 도핑한 정도는 10의 10승보다 훨씬 많이 했어. 따라서 넣어준 도펀트의 도노의 양이 농도가 전자의 농도와 같은 그런 경우예요. 이런 전형적인 N타입 세마이컨덕터인 경우에 요 N0 자리에 ND를 넣을 수 있을 거잖아요. 따라서 요 식으로, 요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 EF-EI 값은 이거에 의해서 결정돼요. 요 오른쪽을 계산을 하면 우리가 N타입 세마이컨덕터의 페르미 레벨이 한가운데, 거의 한가운데지, EI 값은 지금, 그지? 아까 7몇 밀리 일렉트론 볼트 밑으로 쳐져 있는 거니까, 이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의 페르미 레벨에 비해서 얼마나 위로 올라가 있는지, 그 올라가 있는 정도, 그거를 이 식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NI분의 ND, 요 비율만 알면, 온도만 알면, 그거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300켈빈에서 우리가 10에 15승 도핑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K 곱하기 300켈빈, ln 10에 15승, 이게 10에 10승. 그거 계산하면 N타입 세마이컨덕터의 페르미 레벨과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의 페르미 레벨 간의 차이값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값이 예를 들어서 0.3이 나왔다라는 건 뭐야? 여기가 컨덕션 밴드고 이게 밸런스 밴드면 이게 인트린식의 페르미 레벨이라면 이거보다 0.3 일렉트론 볼트 위에 페르미 레벨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P타입 세마이컨덕터다. 그러면 그 홀의 농도는 NA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요 식에서 여기에다가 NA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를 EI-EF로 바꾼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인트린식의 레벨이 얼마나 밑으로 쳐져 있는지 그걸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따라서 이 슬라이드에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도핑을 한 세마이컨덕터, N타입이건 P타입이건 도핑을 한 세마이컨덕터의 페르미 레벨의 위치는 뭐를 기준으로 정한다?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의 페르미 레벨, 그거를 기준으로 아래로 얼마나 쳐져 있는지, P타입은, N타입은 위로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 이 각각 요식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이 식은 인트린식 대비 페르미 레벨이 N타입에서 얼마나 위로 올라가는지고, 요 식은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 대비 P타입에서 페르미 레벨이 얼마나 밑으로 처지는지 그걸 보여주는 식이에요. 근데 이거든 어떻게 돼 있어요? 도핑을 많이 하면 걔네들이 많이 움직이게 돼 있죠. 그래서 이 X축이 도핑한 농도예요. N타입에 대해서는 도너를 도핑한 농도고 P타입에 대해서는 그 억셉터를 도핑한 농도예요. 그리고 여기가 에너지야.
지금 그림을 어떻게 그려놨냐면 여기가 그 컨덕션 밴드 엣지 미니멈이고 여기가 밸런스 밴드 엣지 맥시멈이에요. 그리고 거의 한가운데에서 살짝 밑으로 쳐진 여기가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의 페르미 레벨이에요. 그러면 도핑을 이 위에 거는 지금 N타입 세마이컨덕터고 요 밑에 있는 실선은 P타입 세마이컨덕터인데 도핑이 10의 13승일 때는 페르미 레벨이 여기 있었는데 점점 도핑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지금? N타입은 페르미 레벨이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렇지? 그 다음에 P타입은 페르미 레벨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도핑을 점점 많이 해서 어느 순간이 되면 페르미 레벨이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유도할 때 어떤 가정을 했어? 우리의 세마이컨덕터는 난 디제너리트하다. 축퇴되어 있지 않다라고 가정을 했잖아. 근데 축퇴되어 있냐 아니냐의 기준점은 3KT예요. 3KT. 여기서부터 3KT, 여기서부터 3KT. 이거 바깥으로 더 전진해 갖고 이 밴드 엣지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디제너리트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까지가 지금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실선이죠, 지금. 그다음부터는 점선으로 그려놨죠. 이 점선 부분이 바로 지금 디제너리트 돼 버린 거야. 축퇴돼 버린 거예요. 이 왼쪽은 난 디제너리트 상황인 거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도핑을 하면 할수록 페르미 레벨이 위로 올라간다. N타입에서. 그 다음에 도핑을 하면 할수록 페르미 레벨이 밑으로 내려간다. P타입에서.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 심해지면 너무 많이 도핑하면 난 디제너러시가 깨져버린다. 그래서 축퇴돼 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도핑하면 돼? 대충 이 그림 보니까 얼마나 도핑했을 때 그렇게 돼요 지금? 10에 18승. 그죠? 10에 18승 정도 도핑하게 되면 그냥 디제너리트하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10에 18승이라는 숫자가 지금 거의 뭐에 육박한 숫자예요? Effective Density of State에 거의 육박한 숫자잖아. 아까 Effective Density of State가 대충 얼마였어요? 대충 컨덕션 밴드건 베일런스 밴드건 대충 2. 얼마 곱하기 10의 19승이었거든. 응? 그러니까 거의 유효한 에너지 스테이트를 거의 다 채울 정도까지 지금 도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마치 피오비탈에서 에너지가 다 똑같이 됐던 것처럼 페르미 레벨이 이 엣지 쪽을 뚫고 갈 정도로 근접해버리게 돼버려서 더 이상은 우리가 수식을 여기서 사용하는 수식을 유도할 때 썼던 그 어프록시메이션이 타당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위쪽에 대한 설명은 식을 다시 풀어야 돼. 자,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실리콘 갖고 예를 들면 상온에서 이 난 디제너레이트한 상황이 깨지지 않을 수 있는 최대한 도핑할 수 있는 도핑량이 10의 18승이에요. 세제곱센티미터당 10의 18승. 구체적으로 숫자를 얘기하면 1.6 곱하기 10의 18승. 9 곱하기 10의 17승. 그러니까 대충 10의 18승이지. 예. 10의 18승 이상 도핑을 하면 N타입, P타입, 세마이컨덕터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벌어져요. 도핑을 이거보다 많이 하면 할수록. 실제로는 마치 메탈처럼 거동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실제로 반도체 회사 가면 뭐 N뿔, P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N뿔, P뿔, N뿔 폴리실리콘, P뿔 폴리실리콘 막 이런 말을 해. 그게 뭔 말이냐 하면 highly doped 또는 heavily doped N타입, heavily doped P타입 이 얘기예요. N 플러스 실리콘 이 얘기는 heavily doped N타입 실리콘, P 플러스 실리콘은 heavily doped P타입 실리콘 이 얘기예요. 이 heavily doped 됐다는 얘기가 이 맥시멈 선보다 더 많이 도핑을 해버려서 디제너레이트하게 돼버렸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디제너레이트하다는 말과 heavily doped, highly doped, N뿔, P뿔 이 말이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더 이상 이제 반도체라고 얘기하기 좀 민망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의 도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뒤에서 배울 트랜지스터나 이런 거 만들 때 전공 금속을 옛날에는 쓰기도 했지만 그 실리콘을 도핑을 많이 해서 그거를 금속 대신 전극으로 써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마지막 얘기할 거는 뭐냐 하면, N타입에서의 머저리티 캐리어는 일렉트론이죠. P타입에서 머저리티 캐리어는, 홀이죠. 그 머저리티 캐리어의 농도가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보려고 그래요. 이쪽이 지금 온도예요. 절대 온도. 그 다음에 이쪽이 뭐냐 하면, 이 그림은 지금 그 N타입 세마이컨덕터에 대해서 그려져 있네. 도노, 넣어준 도노의 농도분의 일렉트론의 농도. 이거예요. 넣어준 도노의 농도분의 일렉트론의 농도.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고 배웠지? 일반적인 상온에서 한 10의 15승 도핑하게 되면 NI 값보다 10의 10승보다 10의 15승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넣어준 도노의 농도나 일렉트론의 농도나 똑같다며. 그렇죠? 그래서 ND분의 N 이 값이 1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온에서 그 값이 1이잖아. 그렇죠? 봅시다. 왜 이런 커브가 나오는지. 먼저 절대온도 0도. 절대온도 0도에서는 지금 포스포러스를 도핑을 했어요. 그리고 도펀트인 포스포러스의 에너지 레벨은 요 컨덕션 밴드 미니멈 요 엣지로부터 한 40몇, 45인지 뭐 46인지 굉장히 작은 밀리 일렉트론 볼트, 수십 밀리 일렉트론 볼트밖에 밑으로 안 쳐져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절대 온도가 0도야. 따라서 얘네들은 아무런 에너지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0이에요. 하지만 이제 온도가 슬금 올라가면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 도펀트 레벨에 있던 포스포러스의 그 놀고 있는 5번째 전자들이 컨덕션 밴드로 쉽게 올라가죠. 이제 서멀 에너지를 공급받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위에서 발견되는 전자는 점점 늘어나죠. 여기서 발견되는 전자 중에 아주 가끔은 여기에서 이렇게 풀쩍 뛰어넘은 애가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걔네들의 개수는 무시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날 거기 때문에. 요거는 40 몇 밀리 일렉트론 볼트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실리콘인 경우에 1.1, 1100 밀리 일렉트론 볼트나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러다가 상온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한 150도 정도까지, 상온부터 밑으로 150도 또는 위로 150도 정도, 그 정도 온도 구간에서는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위로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넣어준 도노의 개수만큼 일렉트론이 여기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역시 여기 있는 전자들이 위로 올라가기에는 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해서 여기서 올라가는 애들이 여기에 기여하는 건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얼마나 없는지 아까 얘기했지. 다시 계산해 볼까, 이 상황? 실리콘이에요. 온도는 상온이에요. 도핑을 포스포러스를 10에 15승계 도핑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일렉트론은 몇 개가 발견돼? 10에 15승계. 여기 홀은 몇 개가 발견돼? 10에 5승계. 어떻게 구했어? NI 값의 제곱 10에 10승 나누기 10에 15승. 그래서 10에 5승계밖에 없어요. 여기서 10에 5승계의 홀이는 여기서부터 여기로 뛰어 올라간 전자가 몇 개 있다는 거야? 10에 5승계. 그럼 전체 10에 15승계 중에 10에 5승계면은 무시하는 거죠, 그런 숫자는. 이제 10에 10승하고 10에 5승하고 비교하면 이 숫자는 무시하는 거잖아. 10에 10승 차이나 나는데 무시해야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애들은 거의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 상온보다 150도 이상, 막 200도, 300도, 400도 온도가 막 올라갔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는 여기서 올라가는 애들을 무시할 수 없게 돼요. 여기서 올라가는 애. 예를 들면 여기도 내가 10에 15승 도핑했다고 칩시다. 10에 15승 도핑했으면 이 상황에서 여기서 10에 15승계의 전자가 발견될 텐데 온도가 자꾸 올라가서 이제는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애들이 10에 17승, 10에 18승 막 이래버려. 그럼 어떻게 돼? 도노에서 올라가는 애들은 무시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 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바로 intrinsic
세마이컨덕터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여기 있는 점선이 뭐냐면 이게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의 온도 의존성이에요.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는 이런 도노 레벨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온도까지는 거의 일렉트론이 발견 안 돼. 그러다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여기에서 올라가는 애들 때문에 이제 캐리어들이 늘어나게 되거든. 전자가 늘어나게 돼요. 이 숫자가 엄청 커지게 되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는 도핑을 한 N타입 세마이컨덕터조차도 컨덕션 밴드에서 발견되는 일렉트론의 농도에 기여하는 애들은 주로 뭐가 기여하냐면 여기서 올라간 애들이 아니고 여기서 올라간 애들이 주로 기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익스트린식 세마이컨덕터이지만 마치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와 같은 거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언제라 그랬어? 두 가지였어. 하나는 도핑을 하긴 했는데 10의 10승보다 훨씬 조금 도핑하는 경우. 그런 거는 그냥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처럼 거동을 해요. 인트린식처럼. 또는 도핑을 많이 했다선 치더라도 온도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밑에서 뛰어 올라온 애들 때문에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의 거동을 보이게 돼요. 오케이? 근데 실제로 이 상황을 소자 만드는데 쓰지는 않아요. 소자는 우리가 상온에서 만들면 칩이 열도 받고 하죠. 그래서 그 칩의 어떤 반도체 칩이 동작하는 온도가 왔다 갔다 열을 받긴 하지만 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요 근처에서. 따라서 우리가 도핑한 그 농도를 가지고 이 칩이 동작되는데 필요한 전자의 농도가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이 근처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변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조금만 바뀌어도 어떤 소자가 트랜지스터가 동작하는 양상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도 꽤 넓은 범위에서 이게 안 바뀌고 있어요. 반가운 일이죠. 하나도 안 반갑나? 네. 자, 이게 이제 2장 다 끝난 거고 숙제는 좀 정성껏 많이 준비할까 하다가 성의가 부족해서 4개밖에 준비 못했어요. 요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면 되고, 우리가 요번 챕터에서 공부한 거는 대전제는 이퀄리브리움이었어요. 근데 이퀄리브리움 상황에서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안 흘러. 따라서 세마이컨덕터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의 생각의 출발점으로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지만 사실 별로 없어요. 이거 자체는. 근데 이제 3장에서는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 하면, 이퀄리브리움을 이제 깰 거예요. 일렉트릭 필드도 걸고, 컨센트레이션 그레이던트도 집어넣고, 또는 뭐 빛이 관여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퀄리브리움이 깨지게 되면 이 캐리어들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그거를 하나하나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첫 번째로 일렉트릭 필드를 걸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이퀄리브리움이 깨지면 캐리어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그 캐리어 액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